안녕하세요. 박구수TV입니다. 현재 민주당 이재명 대표 재판 중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혐의는 오는 20일과 30일에 각각 결심 공판이 열리게 되고, 공판 이후 선고까지는 통상 한 달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이르면 다음 달 말이나 다다음 달 초 1심 판결이 나오게 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를 맡고 있는 판사들이 누구인지 한번 관심을 가지고 알아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며칠 전에는 이정섭 검사 탄핵에 대한 기각이 나와 국민들을 황당하게 만들었고, 대북 송금 사건 때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재판에서는 국정원 증거자료보다 쌍방울 김성태의 증언을 믿고 손을 들어준 신진우 판사의 판결 내용 등을 볼 때 많은 충격을 주기도 했었습니다. 당시 오죽하면 AI 판사 도입이 시급하다라는 말들이 나올 정도였으니 말입니다. 우선 민주당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에는 한성진 부장판사, 그리고 위증교사 혐의에는 김동연 부장판사 등 이 두 사람이 크게 관심을 받아왔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선거법이든 위증교사 혐의든 이 사건들은 형사합의제 방식으로 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부장판사 외에도 두 사람, 즉 배석 판사들이 함께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사합의제 방식 재판은 판사 3명이 다수결로 판결을 내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말은 즉 부장판사 단독으로 유무죄를 확정짓는 것이 아닌 배석 판사들과 같이 결과를 도출해낸다는 것입니다. 먼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원래 강규태 부장판사가 담당을 했었는데, 이분이 갑자기 1월에 판사직을 그만두었습니다. 따라서 그 자리를 한성진 부장판사가 2월부터 역할을 맡게 되어 실질적인 담당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이 사건의 배석 판사로는 이학인이라고 하는 여성 판사가 있습니다.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충남대 로스쿨을 나와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2013년도에 변호사를 가졌으니까 법조 경력이 10년이 넘는 사람이라고 하고, 또 박명희라는 외자 이름의 배석 판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연수원 사시 출신생이며 이분 또한 법조 경력이 10년 이상 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다음 위증교사 혐의 사건은 바로 김동연 부장판사가 맡고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안근홍 그리고 김태영 이렇게 2명의 배석 판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안근홍은 육군 법무관을 거쳤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법무법인 김앤장에 있었던 인물이라고 하는데요. 김앤장이라고 하니까 왠지 기분이 좀 찝찝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배석 판사까지 6명 담당 판사들이 누구인지를 한번 알아봤는데요. 판사들의 정치적인 성향이 어떤지, 어떤 스타일인지에 대해 미리 알고 있는 것도 좋을 듯하나, 이 사람들 중 딱히 그동안 어떤 정치적인 편향을 가지고 판결을 내린 부분이 있었는지는 찾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결론적으로 이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이 대표 체제로 움직이는 민주당의 모습은 더욱더 흐트러짐 없이 단일되어 하여 무도한 여당과 정부에 계속해서 맞서 싸울 것입니다. 한편 들끓고 있는 민심에 기름을 붓고 있는 건의의 행보가 공개가 되었는데요. 바로 봉사활동을 했다고 하며 사진을 몇 장 공개했는데 컨셉 이미지가 놀라울 뿐입니다. 하나이와 꼭 껴안고 포옹하는 모습을 공개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모습을 보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역시 당 차원에서 즉각 반응을 내놓았는데, 당장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 시기적절하지 않게 계속 활동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민주당 강선우 의원 역시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리며 일을 해야 할 윤석열은 안 보이고 수사를 받아야 할 김건희가 통치하고 있는 김건희 나라라며 세게 때렸습니다. 대한민국 1등 방송사 MBC 뉴스데스크 역시 사진 공개한 대통령실을 두고는 사진을 찍어 공개해야만 봉사나 격려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기록을 남겨야 하더라도 공개는 하지 않을 수 있고, 공개할 때는 따져볼 것도 있고 타인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죠. 개인 SNS가 아니라면 더 그렇습니다. 끝으로 이번 연휴가 끝나면은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금투세에 대해 당내 민주당 의원들끼리 2대2 토론을 갖는 예정이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이원주 의원의 똑소리 나는 발언 들으시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추석 명절 앞두고 아프면 어쩌나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으실 텐데, 하루빨리 의료 붕괴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라는 절박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의료공백 사태에 투입한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2조 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중증 응급환자 진료공백 매울 비상진료체계 운영 지원, 그리고 경영난 중인 수련병원 급여 선지급, 추석 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 진찰료 추가 가산 등 응급실 지원을 위한 비용들입니다. 사고는 대통령이 치고 수습은 국민들이 보험료로 메꿔야 할 판입니다. 이 돈들이 자그마치 이 2조 원에 육박하는 재정이 의사들의 교육, 그러니까 증원되는 의사들을 위한 교육시설에 쓰이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 매우 충격적입니다. 하루빨리 의료 붕괴 사태를 수습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한동훈 대표가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요구해온 2025년 중원규모 재논의를 포함한 의제 제한 없는 논의, 그리고 합리적 추계를 통한 2026년 정원 결정,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문책 등의 대다수 공감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미진할 수는 있지만 의료계도 이 정도면 대화를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조심스럽게 기대를 해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대통령과 정부가 양보해야 할 때입니다. 의제를 열어놓고 그동안 의료계에 망언을 퍼붓던 책임자 문책이 최소한 있어야 의료계가 대화 테이블에 앉을 명분이 생길 것 아닙니까? 국민 생명보다 대통령과 정부의 자존심이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의료계가 참여할 수 있도록 대통령과 정부가 물러서야 합니다. 정작 가장 중요한 당사자인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는 여야 의정 협의체가 다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추석 앞둔 대국민 면피용에 불과합니다. 한동훈 대표도 이제 결단을 내리십시오. 아직도 상대방을 무시하고 일방적 주장만 반복하는 오기를 부리고 있는 대통령과 정부하고 어떻게 대화를 하겠습니까? 국회에서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여당 내 리더십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말이 안 통하면 여야 간 합의로 국회가 나서서 의료계를 설득해서 해결합시다. 주가 조작은 금융시장의 신뢰성을 무너뜨리고 자본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한국 자본시장이 박스피에 갇혀 침체되어 있습니다. 이런 증권범죄를 엄격히 처리해야 주식시장이 신뢰가 회복되어 선진화되고 활성화된다고 믿습니다. 전주로서 주가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죄도 명확하게 따져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의힘에 요청하지만 주식시장 밸류업을 위해서는 이런 주가 조작 혐의의 특권을 인정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상법 개정 및 배당소득 분리 과세 등 주식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조치에 협조를 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주당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이 부자가 되는 것이 일관된 정책적 목표입니다. 비록 금투세에 대한 당론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시장의 상황을 고려해서 현명한 결론을 내릴 것임을 말씀드립니다.